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입니다. 이곳 K웨더는 국내 최초의 기상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날씨 컨설팅 민간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저는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외부로 제공을 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김동식 K웨더 대표님을 포함해서 데이터 산업에 대표하시는 6개 기업의 임원 여러분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데이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하는 등 초지능, 초연결 기반을 구축했고 ICT 등의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규제 철폐와 제도 정비에 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데이터 산업은 빅데이터의 초연결이 관건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정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R&D 예산이 최초로 20조를 넘어섰습니다. 4대 혁신성장 분야에 올해 50%가 증액된 15조 9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DNA 분야,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에 1조 7천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저희 민주당도 그동안의 딥스타운, 대덕특구 등 혁신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행안위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도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것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고 어느 정도는 가닥을 추진 것 같습니다. 대개 한 100여 개의 소재 부품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한 20여 개 되는데 대체적인 큰 방향을 잡아가지고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발언하겠습니다. 데이터 경제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가시는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데이터 경제의 도약을 위해 그 박차를 기할 때입니다. 올해는 우리 데이터 산업 발전의 원년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이 훗날 우리 역사에서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시도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금융 데이터부터 미세먼지와 주차장 정보 등 생활 데이터까지 데이터를 가공해서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K웨더의 빅데이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노위 활동을 할 때 이미 K웨더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와서 보니까 훨씬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출발은 어려웠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데이터 산업은 저는 탄력을 붙여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과 제도인데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산업을 법과 제도가 아직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해서 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의 장벽을 완전히 걷어내 드리지 못했습니다. 막연한 가능성을 손에 잡히는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내로 데이터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더 나서 보겠습니다. 데이터 활용의 장이 열리길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아직까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숙고를 거듭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필요성을 조화시킨 법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고 이 데이터 3법을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서 민생입법 추진단을 꾸려가면서 빠른 처리를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고비가 남아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 계류 중이고 신용정보보호법은 정무위 법안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보통신망법 하나는 과기정 동의해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그리고 또 어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니까 데이터 3법은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도에 데이터 인공지능 예산 이런 것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하셨던 만큼 내년 예산을 챙기는 지금 예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인 만큼 또 지금 앞서가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절대로 속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데이터 강국,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와 또 민주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인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데이터 관련 기업 대표님들, 유관 기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5G 등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가치 창출의 매개가 되어 경제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 안에 있어서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는 혁신 성장을 이끄는 핵심 자산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모으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인공지능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다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은 일찌감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 역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내놓으며 성큼성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대통령께서 데이터 경제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셨고 지난 월요일에는 국내 최대 AI 행사인 DVU 2019를 통해 데이터 3법의 연내 개정,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축적과 개방 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전략도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연계 활용,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
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련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데이터는 국가 사회 혁신의 필수 도구이며 과기정통부도 지난해부터 데이터의 수집, 유통, 활용의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및 센터 100개를 구축하고 1,400여 종의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하며 데이터 바우처 및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데이터의 안전하고 폭넓은 활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데이터 관련 법률의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계류 중인 데이터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해찬 당대표님과 이인영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많이 밀어주신다고 하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산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민간과 국회, 정부가 힘을 합쳐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기영 장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강수 도전비전 부사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전비전의 이강수 부사장입니다. 도전은 1991년 창업을 하여 그 기업 정보화 솔루션 부분에서 한 우물만 봐가지고 국내 최대 소프트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데이터 산업법에 발의가 되었을 때는 저희 산업계에서는 엄청 기대를 많이 했고 이게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이 기다렸었는데 또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4차 산업의 빅데이터의 산업이 발전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빅데이터 3법에 소속한 개정이 필요를 합니다. 이 개인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편익이 데이터 산업 발전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편익이 커진다면 그게 더 유용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혁신 사례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14,000개의 세무회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종사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기에서 세무회계 사무소가 중소기업의 한 280만 개여 개 기업의 세무대리라든지 기장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업무가 세무신고할 때 보면 그 사무 종사원들이 매번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40억 건이 넘는 붕괴 패턴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거래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야간에 스크리핑을 자동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자동 기장을 해줬습니다. 해주니까 한 90%가 넘는 추천율이 만들어지고 그게 자동화됨으로써 세무회계 사무소의 수익이 증대가 되고 근무 환경이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야근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 92%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보와 외부 기관에 있는 정보하고 융합이 됐을 때는 그보다 더 예지력이 뛰어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의 어떤 편익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산업의 발전은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 없이는 어렵습니다. 같이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은 많이 뒤쳐져 있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면 공공
금융, 대기업 시장이 보면 우려도 하고 규제 때문에 그게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에서 R&D 자금을 많이 주더라도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R&D 자금이 그렇게 열심히 만드는 기술들이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이 그런 이제 레퍼런스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아마 지금 교육 쪽에 인력 양수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장이 만들어지면 인력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력이 모여 있고 지금 교육을 많이 해도 이 인원들이 쓸 수 있는 인원들이 장수가 없으면 그런 기회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 서비스 산업 자체도 좀 많은 좀 발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광수 부사장님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동시 KU에더 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에 저희 회사까지 찾아주시고 또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날씨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기업인데요. 요새는 이 미세먼지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이 모든 미세먼지 데이터는 국가에서 측정했던 데이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간에서는 이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과기정통부의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서 이 IoT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에 많은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이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례를 보는 것 같이 사실 민간이 이 기존 방식이 아니라 이 4차 산업 방식처럼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 규제에 대한 개선을 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각 산업 전문 분야에서의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좀 양성해 주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 규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이 데이터 수집하는 데서의 규제. 네, 그 데이터 측정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실 인정 안 해주시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저희가 측정하는 방식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환경부에서 측정하신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요번에 이제 그것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런 것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제 그런 규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김동식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공개 발언을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더 계시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